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측한 미래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미래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했으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했더라도 삶의 주체를 자아로 살아가면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로 바꾸려고 할수록 더 원하지 않는 미래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먼저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만드는 원리와 미래를 만드는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필연의 일치일까요? 이것에 대해 유독 관심을 가진 인물이 바로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그는 물리적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동시성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시성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황금풍뎅이입니다. 융이 여성 환자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어떤 사람이 선물로 황금풍뎅이 모양의 보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에 황금풍뎅이가 있었습니다. 융은 그 풍뎅이를 잡아서 그녀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심리적 충격을 받아 치료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속의 황금풍뎅이가 의미 있게 연결되어 현실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음은 17세기 스웨덴의 신비사상가인 엠마누엘 스웨덴보리의 사례입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능력과 천리 밖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1759년 7월 29일 스웨덴 보리는 스웨덴 고텐부르크에서 저녁 파티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파티 중 그는 갑자기 몹시 불안해하며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스톡홀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자신의 집 근처까지 불이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에 스톡홀름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그의 집 근처까지 불이 번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웨덴 보리가 먼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융은 동시성 현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차원에서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무의식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사이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와 법칙을 밝히지 못했지만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일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현실이 필연의 일치라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융도 밝히지 못한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와 법칙을 양자역학의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쪼개서 나오는 최소 단위가 양자입니다. 이 양자를 두 개의 슬릿에 통과시키면 물결처럼 파동 자국이 생기고 관찰자가 바라보고 있으면 알갱이처럼 입자 자국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는 자신이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할지 결정되지 않는 중첩 상태로 있지만 자신이 관찰될 때에는 어느 슬릿을 통과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국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존재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해석을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결정되지 않는 중첩 상태에서 한 양자의 상태를 알면 동시에 다른 양자의 상태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두 양자가 공간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 있는 양자가 빨간색이면 1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다른 양자는 동시에 파란색이 되고 반대로 지구에 있는 양자가 파란색이면 동시에 다른 양자는 빨간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보다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보존 물리학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물리적 세계를 열어주었지만 아직까지 양자역학은 두 양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으며 그냥 양자가 지닌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이비드 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의 수많은 파도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들은 모두 바다에 연결되어 있어서 파도 하나만 떼어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붐은 우주의 모든 물질은 아무렇게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질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홀로그램 우주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붐은 홀로그램 우주 이론에서 숨겨진 질서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우주의 숨겨진 질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글리세린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잉크를 넣고 돌립니다. 그러면 글리세린에 세 가지 잉크가 막 섞이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린더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원래 세 가지 잉크 모양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뒤섞인 잉크 입자 사이에 숨겨진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류는 숨겨진 질서의 원리와 법칙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숨겨진 질서와 동시선 현상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미국 물리학자 빅터 만스필드는 숨겨진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꿈에 보았던 황금풍뎅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고 스톡홀름에서 난 화재를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융은 인간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동시성 현상이라고 했고, 데이비드 붐은 우주의 모든 물질은 숨겨진 질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빅터 만스필드는 숨겨진 질서에 의해 동시성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숨겨진 질서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우주의 숨겨진 질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주의 숨겨진 질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려면 먼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이 바로 우주의 숨겨진 질서이자 동시성 현상을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현실이 만들어지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주의 숨겨진 질서인 세 가지 법칙으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대계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잉크가 들어있는 실린더처럼 세 가지 법칙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능성의 중첩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관찰자가 관측하는 순간 실린더를 돌리면 세 가지 잉크가 동시에 섞이는 것처럼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현상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 양자가 결정되면 동시에 다른 양자도 결정되는 양자 얽힘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우주의 숨겨진 질서인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절대계에서 현상계를 만드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상계는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분리된 두 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분리된 동시에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태양과 지구의 관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지구에 빛을 비치는 순간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지구는 동시에 낮과 밤으로 나누어지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낮은 밤을 끌어당기고 밤은 낮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낮과 밤의 중간지대에 있는 회색지대는 둘 모두를 합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정되지 않는 중첩 상태에서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한 양자의 상태를 알면 동시에 다른 양자의 상태도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두 양자는 다시 하나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두 양자는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라고 믿고 있는 자아는 분리는 하지만 합의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식에서는 지구의 낮과 밤을 낮과 낮이 아니다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낮이 아니다를 밤이라고 개념화해서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아가 개념적 대극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자아는 선과 악을 선과 선이 아니다로 인식하고, 나아가 선이 아니다와 선이 아니다 아니다로 인식합니다. 결국 자아가 선을 동일시하면 불선을 끌어당기고 불선을 동일시하면 불불선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목숨처럼 맹신했던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긴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자아로 했던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겼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더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 만들어진 우주에 숨겨진 질서이자 동시성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부와 성공을 얻는 비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자아로 살아가면 괴로움은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서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면 괴로움은 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아는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괴로움은 다시 커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을 부처님은 자아로 사는 중생을 일체계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성은 의식에서 두 개의 세계를 서로가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하여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을 만듭니다. 그러면 의식에서 본성은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분리가 없는 하나의 세계는 반대쪽 세계가 없어서 반대쪽 세계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의 세계와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부는 부를 끌어당기고 성공은 성공을 끌어당기고 건강은 건강을 끌어당깁니다. 결국 두 개의 세계를 합일하는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꿈속의 황금풍뎅이도 현실로 나타나고 스톡홀름 화재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가 없는 상태의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에 있는 양자가 빨간색이면 1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다른 양자도 동시에 빨간색이 되고, 반대로 지구에 있는 양자가 파란색이면 동시에 다른 양자도 파란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양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자역학은 풀지 못했으며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있지만 관찰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상호 침투성의 법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상계는 있다와 없다를 동시에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는 가능한데, 현상계는 영상이 있으면서 없거나 영상이 없으면서 있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의식에서만 영상이 있다와 없다를 동시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계에서는 양자가 파동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체가 자아이면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동차 번호판의 앞번호가 0049였는데 앞번호가 49라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회사 동료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신도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적금에 넣지 않고 통장에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녁이라서 차가 지나가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차했는데 차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다른 곳에 주차하면 차를 빼달라고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차를 하다가 그만 자동차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주에 숨겨진 질서인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아가 의식에서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자동차 사고가 난다와 사고가 나지 않는다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자동차 사고가 난다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자동차 사고가 나서 폐차했고 다시 새로운 자동차를 사게 되어 통장에 있는 돈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실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 씨앗이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정반대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면 미래는 가난해지게 되고, 가난이 좋다 또는 싫다라고 하면 미래는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성공, 건강, 관계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면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겨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 성공, 건강, 관계 등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이 자기 탐구가 되고 자기 탐구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사도 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종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융도 밝히지 못한 동시성 현상과 데이비드 붐도 밝히지 못한 숨겨진 질서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알프레드 아들러의 답변인 의미 부여와 용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